모습이 그래야 선배로서 우리 학과 인원들이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고 그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제 우리 학과장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좌장이신 이수경 교수님 말씀하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오신 교수님들 소개 말씀하시고 우리 오늘 특강하신 이상준 박사님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12월 21일 24학년 가을 205 학기를 무사히 잘 마치고 오늘 또 이렇게 특강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공부하시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서로 이렇게 유대감도 쌓고 또 서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했으나 좀 적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저도 늘 주장하는 게 일당백이라고 전 늘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모시고 계신 우리 이수영 교수님도 늘 일당백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는 100명이 왔습니다. 100명. 그래서 그런 열기를 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뭐 강의는 건설 현장에 있어서 이제 이론하고 또 현장 실무하고 계획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박사님께서 이상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그 강의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여쭤보시면 토론회 식으로 진행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번 24년에 그 가을학기 동안 수업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이수영 교수님을 모시고 특사라고 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우리 같이 모이죠. 학부 대표라고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4년도 이제는 무사히 마치고 2025년의 새해가 이제 밝아올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더 앞날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그 본인의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 역시 강의를 하면서 항상 이거 오프라인에서 하면 내가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좀 웃기면서 좀 재밌는 것도 하고 좀 인생사를 좀 논하면서 하고 싶은데, 이놈의 촬영이라는 게 참 사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그럴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오프라인 이렇게 특강에서 여러분들을 뵙는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러 학우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2025년에는 뜻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저기 그래요. 총학회에서 우리 뭐 활동하는 거라든지 총학에서 와서 다니고 있는데 같이 한번 단체 사진이랑 찍고 이렇게 들어오세요. 저기 마이크가 안녕하십니까. 총학생회 양동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학우님들의 그 학생 회비 통해서 저희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지원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단체 사진? 다른 건 아니고 저희 이제 학교에서 세종TV 관련해서 그 구독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일단은 인사드리러 오는 시점에서 저희 세종TV 구독 한번 해주시고 인증샷 한 번만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한번 핸드폰. 비춰만 해주시면 핸드폰. 네, 저희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네, 세종TV 구독해 주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그 이거 지금 하고. 화면이 있는 그 세종TV를 일단 구독해 주시고 저희 인증샷 한 번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좀 총장님하고 깊이 얘기를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요. 저 뒤쪽으로 해서 요 앞으로 찍을게요. 네, 요렇게 찍을게요. 저기 뒤에가 뒤에. 우리가 뒤에. 네, 구독 중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요렇게만 핸드폰 화면만 좀 비춰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한 번만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앞으로도 총학생이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됐어요? 학기 마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 혹시 이수경 교수님이 대학로점 사장님하고 친구분이시라고. 친구.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초빙 강사님 자리하셔서 오늘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야 돼요? 네, 이제 마이크 조금 움직여도 잘 나옵니다. 저 이렇게 마이크 차본 지가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가운데서 하시죠. 네. 여기가 나나? 마이크 때문에 그렇지. 아닙니다. 제가 저기 원래 학교 다닐 때요 방송반 아나운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소리 좋습니다. 이거 차본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네요. 우리 교수님 이수경 교수님도 그 참 말썽 많이 피웠었는데 한 40, 아니 제가요. 애기의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 또 참 이쁘게 봐주셔서 어느덧 이렇게 저도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예. 그 사실은 교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다른 스케줄을 다 마다하고 일부러 좀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건설만 종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화 건설에 있다가 이건 좀 제가 한번 저는 이제 한화 건설에서 거의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로 플랜트에 좀 많이 있었고요. 사우디 해외 현장에도 좀 갔다가 본사에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제가 삼형기업에 온 지는 2016년도에 회사를 마치고 2016년도에 삼형기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전문건설업 안전보건협의회, 아까 코시아라고 했는데 코시아라는 말이 없어지고요. 좀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 안전보건협의회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장을 지금 현재 맡고 있고요. 뭐 등등등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뭐 저기 박사는 과기대에서 박사학위 받았고요. 연대 보건대학원에서 석사, 그다음에 안전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게 됐고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뭐 94년도에 설립이 돼서 플랜트 엔지니어링 그 주로 전기 쪽 관련돼서 공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서부터 반도체,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송전탑 같은 거 보시죠. 그 다음에 고압, 35만 4천 볼트짜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출액은 1년에 한 4,700억 정도 합니다. 이거 23년도 기준이고요. 올해는 5천억 정도는 좀 약간 밑돌지 않을까. 예, 그 생각. 직원 수는 34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각자 대표를 우리 그 CEO랑 CSO 그래서 각자 대표를 맡고 있고요. 예, 그래서 대표가 둘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는 그래요. 건설 현장이 아까 여기는 좀 학구의 열이 높으셔서 그런지 아까 그 책에 나오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답을 못 맞췄어요. 하도 오래전 얘기를 해서.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은 좀 격차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대기업에도 있어봤고 종합건설에도 있어봤고요. 해외 현장에도 있어봤고요. 지금은 또 전문 건설업에도 있는 세 가지를 다 제가 경험을 해봤던 경험이 비추어봐서 각자 나름대로 역할이 다 틀려요. 희한하게. 예. 근데 지금 전문 건설업에 와서 보니까는 전문 건설업이 굉장히 많이 뒤처져 있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에 대한 자율성을 대기업에서 너무 이렇게 막 올가매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라든가 또는 어떤 자율안전 체계 구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원도급 위주에 이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 건설업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조건, 여건이 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안전보건공단 본부장도 만나고 등등 만나서 하는 얘기가 전문 건설업에서는 사실은 대기업에서 사고 안 일어납니다. 잘. 전부 다 일어나는 사고는 전문 건설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문 건설업에 대한 어떤 법적인 거라든가 이런 향후 활동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많이 맞춰서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그 법적인 절차라든가 그것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이게 많이 그 활성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실무 위주고 중처법은 경영자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고 나면은 원도급사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하도급사도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똑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도 처벌받고 산안법에 의해서도 처벌받고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사도 나름대로의 체계 구축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사후 예방 차원에서 서류도 똑같이 갖춰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그 실제로 그 조사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원하도급과는 어떤 그 법적인 차이는 없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하도급도 좀 활성화시켜서 뭔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여드릴 거는 한번 이거를 내가 왜 보여드리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이 동조 실험에 대해서 한번 감상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Stop. Pay attention.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And here she is, right on time for her 12 o'clock appointment.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I'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the tone sounds?
While you might think you make your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After just 3 beat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Elaine, please.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She's now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without them even being there. Now, watch what happens when we introduce another outsider who doesn't know the rules.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Everybody was doing it, so I thought I was supposed to.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is Jonah Berg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This sort of internalized form of herd behavior is part of what we call social learning. Starting at a very early age, when we see members of our group perform a task, our brains literally reward us for following in their footsteps. When I saw everybody stand up, I felt like I needed to join them. Otherwise, I'm like excluded. Once I decided to go with it, then I felt much more comfortable. 브레인 게임 4 이거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세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천 보셨어요? 네. 그런데 재밌죠? 네. 이게 이제 동조현상의 일부인데요. 혹시 보시면서 뭘 느끼신 거 있으세요? 선생님 혹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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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습관화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습관화되게 되면 자기가 그런 시행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서 따라 네,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 이거 굳이 뭐 그런 측면도 없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동조하는 건데 이 제조업과 건설업과 일반 업종의 차이점을 제가 여기서 좀 찾아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업은 뭐냐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저기도 가요. 근데 어느 현장이나 다 현장별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오면은 무조건 빡세게 굉장히 규정을 강하게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너 이거 위반하면 내쫓을 거야.
라고 그러면서 하시죠. 그죠?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여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해외 현장에 있는 모든 나라의 건설 현장도 다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만들어 놔야만 나머지 사람들이 동조하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적 심리가 동조하고 따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편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 그러면 그냥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걸 잡아놓는 게 건설 현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건설 현장 실무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처음 분위기 잘 잡아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나중에 중간에 공사가 1년 반, 2년 반, 3년 반까지 가는데 중간에 이걸 잡기는 절대 못 잡아요. 그럼 공사 현장 개판되는 거예요. 안전이고 뭐고 그냥 안전모드 안 쓰고 뭐.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어디 현장 가면은 진짜 안전모드 그냥 대강 쓰고 다니는 데도 있고 제대로 안 지키는 데 많습니다. 처음에 잘 잡아내야 된다라는 개념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저는 좀 제가 이제 그 한화에 근무할 때 필리핀 현장에 아레나라고 동양에서 제일 큰 그 아레나 공연장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기독교 단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제 거기 공사 현장을 갔었는데 우리나라 작업 반장이 떨어져 죽었어요. 사망 사고가 그 외벽 그 커튼홀 작업하다가. 근데 거기에는 한 3명 정도의 4명이 올라가서 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 1명만 죽었어요. 그래서 왜 죽었나 가서 봤더니 위에 커튼홀 작업하면서 그 사람 타서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곤돌라는 아니고 왜 차량 해갖고 뭐라 그러죠? 예. 올라가서 작업하는데 그 사람만 떨어져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왜 떨어져 죽었을 것 같아요? 그냥 벨트 안 차서 떨어져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만 벨트 차라 그러면 유일하게 그렇게 튕겨서 안 차요. 근데 사우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우디에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뭐 많아요. 네팔 근데 유일하게 가서 안전해서 뭐라 그러면은 안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 다 잘하는데 애들이 잘 따라요. 네. 근데 이제 알아서 일은 잘하죠.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데 이상하게 안전만큼은 어떤 습관화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야 되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안전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준수입니다. 준수. 이 현장에 가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준수예요. 그냥 아무리 규정 세워놓고 그래도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근데 그 준수하는 거를 갖다가 자율적으로 냅둔다? 절대 자율적이지 않죠. 왜? 자율적으로 냅두면 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을 하죠. 예. 그래서 삼성전자 가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무슨 규정이 한 몇천 가지 돼요. 근데 그걸 다 그 사람들 외우고 움직일까요? 근데 결론은 하나예요. 위험한 사고와 관련된 부분만 정확하게 찝어서 그것만 얘기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나머지 다 관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제일 위험한 것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얘기죠. 예. 아직 안 됐습니까? 제가 계속 말 끌고 있는데 한계가 다다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정훈 박사한테 맡기면 안 돼요. 맡기기만 하면 사고 치시더라고요. 네?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요. 제가 그 다음번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나라 건널목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건널목에 딱 못 가게 이제 큰 덤프가 딱 한 대가 있어요. 근데 중앙선에 약간의 요 정도 갭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해요. 모험심이 강해서 어떻게 해서인지 거기 꼭 가다가 차 오는데 그냥 부딪힌 사고거든요. 예, 그거 보면서 이게 확실히 어떤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을 하고 그 틈을 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안전하시는 분들은 이 의심이 많아요. 저도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뭐 노래방 가보시고 계시겠지만 전 노래방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 딱 보고서 여기 비상구가 어딘지 소화기가 어딘지부터 저는 확인합니다. 습관화가 됐어요, 저는. 그리고 정리정돈이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딱 들어오면서 저는 여기 강의장이 얼만큼 정리정돈이 잘 됐나 저는 딱 보거든요. 근데 정리정돈이 좀 안 돼 있더라고요. 저기 뜨거운 물서부터 저렇게 딱 냅둔다는 건 저거는 벌써 불안전한 이 상태를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든지 시작은 집부터 시작해요. 집에서부터. 여러분 집에서 소화기 한번 건드려 본다든가, 예? 또는 뭐 집에서 내가 우리 집 사람이 뭐 어떤 위험한 일을 한다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뭐 미끄러운데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든가, 뭐 그런 일들 많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그 정리정돈이 환경적 요인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정리정돈에 쏟아붓는 시간이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그래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뭐 직접적으로 시간을 재거나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아주 유명하신 예, 그 분들은 정리정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뭐 깨진 유리창의 법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정리정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그 정신과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내가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트북 있으신 분? PC가 맛이 간 거예요. 어? PC가 지금 부팅이 안 돼요. 이 교수가 맛이 간 것 같은데 PC가 맛이 갔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아니 괜찮아요. 그냥 말로 때울게요. 말로 몇 시간 하죠. 말로 할 수 있지. 아유 우리 최 교수가 또 예. 사실은 사랑하는 후배들인데 예. 나를 이렇게 교수님 저를 왜 부르셨어요? 이렇게 대우를 하십니까? 저도 작년에 승진하셨잖아요.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게 더 중요하죠. 아, 이게 중요하지 뭐 지금 무슨 동조효과니 뭐가 중요해. 어떤 데서 그렇게 됐나 이게 진짜 CFO가 어떻게 되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요? 그렇죠. 이거 말씀하신 거랑 완전히 틀린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고 CSO 저요 대표된 거요. 네. 운이 좋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매출 1,200억에서 5천억 되는 그 과정을 한 우물만 파서 그런지 저는 중간에 제가 한화 있을 때 중간중간에 사실은 안전이 그렇게 인정받는 그 사업 회사 내의 부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요. 나 관리 쪽으로 보내줘, 나 어디로 보내줘 그랬고 제가 보낸 팀원들만 해도 몇 명 됩니다. 결론은 거기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됐다. 역시 사람은 한 우물만 파야 내가 나중에라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죠, 최 교수님? 네. 예. 저도 그렇게 한 우물만 팠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더라고요. 예. 뭐 제가 있을 때는 제가 그 한화건설에 있다가 나올 때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얘기는 나오진 않았을 때고. 근데 나와서 제가 삼양기업이라는데 사실은 삼성을 가기로 했었어요. 했는데 삼성물산에서 갑자기 판교인가 어디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붕 좀 떠버렸어요. 제가 뭐 직급 조정이랑 뭐 신체 검사까지 다 맡고 이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붕 떠버린 와중에 우리 기존에 여기 사실 우리 한화건설 협력업체였었어요. 삼양기업이. 사장님께서 우리 회사 한번 와서 좀 맡아주지 않으려냐고. 그래서 저랑도 뭐 해외에서 좀 얼굴도 뵙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이제 26년도 8월 달에 입사를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사로 입사를 했는데
이 전문 건설업이 어느 회사 들어가든지 전문 건설업은 이 오너 밑에 그 진짜 그 저 믿을 그때까지 성장해 왔던 그 가신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왔다고 그래서 딱 어깨 힘주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쳐냅니다. 1년 만에 바로 쳐내요. 근데 생각보다 세요. 그러니까 전문 건설업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이사로 가갖고 사실은 처음에 갔더니 그 안전이라는 게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 부대 주 그게 아니니까 현장 소장들이 많이 좀 무시도 하고 왜 왔나 뭐 그렇게 많이 해서 저는 1년 동안 입 딱 다물고 전 현장을 다 알아보러 다녔어요.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고 현장을 1년 동안 알아보고 나니까 그 다음 수업 때 이제 소장들이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본사에서도 제가 하는 얘기를 조금씩 들어주기 시작한 게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3년째 되던 해, 그 전에 우리 회사에 굉장히 그 급박한 일이 있어가지고, 근데 회사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울산이었어요. 울산 현장, 에코플랜트. SK건설 에코인데, 거기가 밤새도록 일하는 현장이 있었어요. 공사 기간은 끝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밤새도록 일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내려가서 한 3달을 거기서 같이 근로자랑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동안 뚱하던 사장님께서 생각보다 얘 일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뭔가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상무로 진급을 시켜주더라고요. 3년째 되던 애. 그러고 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딱 터지니까 나는 또 고민이 많이 되셨든지,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우리 회사 안전과 관련된 뭐 잘할 수 있겠거나 하고서 또 전무로 진급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로 또 승진을 시켜주셔서 제가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운도 좋았죠. 중첩법 생기면서 우리 세종 사이버대학교도 많은 안전공학과가 인기도 끌게 됐고, 그 다음에 많은 CSO가 또 탄생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화건설에 있을 때만 해도요, 사실은 팀장이 굉장히 마지노선이었어요. 예, 거의 임원될 확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화건설에 있을 때는 제가 최고 대빵이었으니까, 팀장으로서. 예. 그런데 최근 제 밑에 후임한테 물려주고 나올 때는 그 친구가 전문까지 가더라고요. 중첩법 관련돼서. 그래서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지만, 사실은 안전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나마 좋은 법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많죠. 뭐 저도 가서 조사도 받고 하지만 문제는 많은데 뭔가 시작을 해야 뭔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저는 중첩법을 꼭 대표이사 구석이 아닌 그 미국처럼 좀 벌금을 좀 많이 때리는 쪽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많이 건의도 사실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기업은 뭐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예. 하지 마. 물론 사람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도 중요하지만 돈도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돈이. 예. 그렇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벌칙을 좀 이렇게 좀 확장시키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좀 더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 많이 해보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건설 경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회사 현장만 해도 한 50군데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20몇 군데? 30개요? 30개 정도 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더 줄 겁니다. 근데 전문건설업 같은 이런 현장들은, 이 회사들은 거의 그 인건비 따먹기예요. 인건비 가지고 많이 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는 경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같은 데는 본인들 스스로
삼성 인정제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가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돼서 그 협력업체한테 좋은 걸로 다가오느냐, 그거는 제가 장담하지는 못하겠어요. 예.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만 뭐 저기 그 어떤 비딩에 이렇게 같이 포함시켜 준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만 비딩에 포함시키면은 그게 이게 되겠어요? 결국은 다 단가 싸움에서 돈 싸움이죠. 그죠? 예. 단가 싸움이 돼버리고. 네, 단가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똑같은 입장에서 하게 되면. 그래서 그게 과연 실용성이 있느냐, 뭐 혜택은 준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 좀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정부에서 하는 코샤 MS 관련된 거는 안전보건 경영 체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는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왜? 별 실효성이 없으니까. 근데 없애는 이유가 하나예요. 자기들이 책임지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이나 코샤 MS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유일한 인증제도이기 때문에 없애지 말아라. 이거 어디 가서도 진짜 이런 건 없다.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코샤 MS 관련된 인증은 없애지 말라고 요청을 많이 하죠. 예. 특히 협력업체한테는 코샤 MS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면서 인증제도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 딴 사람 입장에서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정부에서 주는 유일한 제도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너 입장이나 사장 입장에서도 정부에서 주는 건 따라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오해 아닌 오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뭐 정부에서 주는 거니까 따놓으면 좋죠. 예.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떤 그 코샤 MS를 따게 되면 플러스 알파라는 거를 자기네 나름대로 툴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법정에서 보면은 그게 어떤 법적 혜택은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작의 사유는 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뭐 제가 뭐 두서없이 뭐 CSO가 어떻게 되니 별로 한 거 없어요. 별로 한 거 없고 그냥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건설업 관련돼서는 아까 처음에 딱 설명하다가 나의 강의를 망쳐버리신 이정훈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뭐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뭐 저는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예. 전문건설업체 갖고 계시니까. 네. 저도 이제 하나건설에 소속되어 있는 정풍제 관련 전문업체. 아, 정풍에 계세요? 예, 예. 정풍이 오래전에 12년을 네. 거기서 이제 안전노무를 내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안전노무 전문으로 대단한 느낌이거든요. 우리 거의 프렌트다 보니까 이 토목건 쭉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프렌트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번에 제가 안전관리자들하고 자주 친해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거든요. 그중에서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과거에 불법으로 제정되어 있던 재하도급 있지 않습니까? 요게 지금 현재 공공연히 또 자행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처벌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 인건비 따먹이다 하다 보니까 전문업체는 도저히 그걸 또 재하도급 주면서 우리는 10% 먹게, 나머지 너희를 가지고 해라. 그리고 전문업체도 마찬가지 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연기해야 되니까 또 재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것을 공공이 이렇게 자행하고 있는데, 이런 그 불법적으로 이제 재하도급을 하면서 안전관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관리하기 어렵다. 왜? 말을 안 듣거든요. 그 말을 안 듣는데, 이런 그 문제가 지금 현장에 있다는 그 내용을 내가 이제 최근에 접했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안전관리는 앞으로 입법 관련돼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의 생각하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런 그 재하도급을 주는 그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입법 문제인데 이것도 하나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안전관리자들 이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이 그렇게 인기 있는 부서가 아니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전관리자들은 거의 지금 현재는 계약직으로 근무를 많이 해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바대로 우리 현장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참 어렵거든요. 또 내가 옛날에 그 근무했던 그 결과로는 뭐냐면 많이 알면 다쳐. 이런 압박을 가해요. 많이 알면 다치니까 적당히 하자. 이런 그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보면서 이제 견뎌왔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또 이제 원청사로 가면서 그 생각이 또 달라졌죠. 이제 무조건 풀어줘야 된다. 그럼 풀어줘야 된다는데, 풀어주면 어떻게든 웬 떡이냐. 안 해요, 또. 왜? 돈이니까. 이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앞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이 너무 기셨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그 하도급의 하도급 관련돼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긴 있죠. 예. 근데 전문가로 또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팀이라는 명목하에 팀들을 데리고 들어오죠. 예를 들어서 뭐 정품건설 정품개발 개발 맞나요? 정품? 정품개발. 사장님 잘 계시죠? 하나도 6개 같이 했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해요? 지금은 바뀌셨죠? 두산중공에 나왔습니다. 아니요. 정품개발이 끝났습니다. 정품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묻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사장님 잘 아는데요. 가면은 배관을 하시잖아요. 협력업체 같은 경우, 정품 같은 경우 기계 배관을 하는데 기계 용접하는 사람이 있고, 뭐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배관사가 있고, 뭐 많잖아요. 네, 예. 있고, 그런 사람들이 팀을 이뤄서 들어오죠. 그죠? 예. 전문건설업 같은 경우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몇 프로 띄어먹고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거기서도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전문건설을 유지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안 하면은. 예. 그래서 이건 어떤 법적인 문제고,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용노동부로 가잖아요. 사고 나잖아요. 그럼 공정거래법 위반은 보지는 않습니다. 걔가 하도 준다고 그래서 보진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가면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만 보지 공정거래법은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관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관리자 위상인데요. 사실은 요즘에 어디 회사나 안전관리자만 뭐 이렇게 그냥 정직이 아닌 일반 PJ직으로 뽑는다, 그렇진 않아요. 요즘에 뭐 전기도 마찬가지고, 기계도 마찬가지고, 뭐 건축도 마찬가지고, 토목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직원이 한 명 있으면 거의 다 PJ직이나 현체직으로 뽑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회사 운영 때문에 그래요. 맞죠? 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만 꼭 국한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회사 운영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원더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예전에 비해서는 이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말빨이 먹히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먹히는 것도 네. 각 현장 소장님이 얼만큼 신경 쓰느냐. 예. 나는 이제 예. 중대법 처벌받기 싫어. 예. 그래서 나는 그래도 조금 안전을 챙기겠다. 그러면 이제 솔직히 현장 소장님이나 제조업 같은 그 공장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네. 그 맞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안전팀의 힘이 커지냐 작아지냐가 달라지기 예, 때문에 그래서 중첩법이 생긴 거거든요. 경영자 니네들 똑바로 해라라고 중첩법이 생긴 건데, 아직도 내가 당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죠. 사람들이 좀 그 어떤 정보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동조 실험에서 나왔던 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또 신경 쓰면 또 많이 신경 쓰잖아요. 사실은 관리 감독자들이 신경 씁니까? 안 쓰죠. 삼성이라고 그래서 신경 쓰는 줄 아세요? 관리 감독자 안전은요, 안전히 하는 줄 알아요. 관리 감독자 신경 안 씁니다. 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왜? 분명히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관리 감독자로서의 역할과 직무가 있잖아요.
근데 신경 안 쓴다니까요. 예. 근데 예. 네? 네? 법이 유명무실하니까. 예. 그렇죠. 만약에 법적인 처벌에 의해서 관리 감독자도 어느 정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은 좀 벗어나죠. 대부분 다 관리 책임자가 받고, 예. 안전관리자도 가끔 받을 때 있고, 그럼 현장 소장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30년 전에 했을 때보다 지금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로서 제 설명을. 관리 감독자가 과거에는 그 김대중 IMF 오기 전에 네. 그 산업안전보고 때 16조 2에 보면 그 사업주, 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는 안전관리자의 지도 지원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16조에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 위반하면 3분간 과태료가 있었거든요. 그게 말이 없어졌거든요. 그때 김대중 대통령 하에서 IMF 해결을 위해서 기업 활동 규제가 넣어주기로 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때 당시에는 관리 감독자들이 업무를 안 해요. 아예. 우리는 모른다. 안전관리한테 물어봐.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도 그런데, 그건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죠. 사실 안전관리자가 지도 지원하는 게 일반 신입사원이 왔는데 자격증 하나 딱 걸고 있는데 그 친구가 소장한테 무슨 지도 지원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신 걸로 알고. 네. 이정훈 교수 때문에 기분 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